아이에게 분명히 아는 걸 물어봤는데도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몰라, 모르겠는데요? 안 말할래 하면서 대답을 안 할 때가 있지 않나요? 부모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룡 이름을 줄줄 말하던 아이가 오늘은 티라노사우루스를 보고도 몰라요 라고 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왜 말을 안 하지? 일부러 고집 부리는 건가? 혹시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긴 건가? 이 행동을 고집이나 말하기 싫어하는 태도로만 보면 아이의 중요한 발달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몰라요는 정말 몰라서 나오는 말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는 언어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주장, 선택권, 관계의 주도권도 함께 자랍니다. 아이들은 보통 여러 단어를 사용하고 2단어 이상을 붙여 말하고 책이나 사물의 이름을 말하는 등 언어 능력이 빠르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내가 할래, 내가 고를래, 내가 정할래 라는 자율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물어봤는데도 대답하지 않는 행동은 언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 방식에 반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공룡을 좋아한다고 해볼게요. 처음에는 아이가 공룡 이름을 말할 때마다 부모도 신기하고 기쁩니다. 우와, 이것도 알아? 그럼 이건 뭐야? 이건? 아까 말했던 거 다시 말해봐.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귀엽고 대견해서 묻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놀이가 아니라 테스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놀던 공룡 시간이 정답 맞추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대답 대신 몰라요를 선택합니다. 이건 회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답 맞추기 놀이처럼 느껴져서 재미없어요. 자꾸 맞춰보라고 하면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래요. 부모가 아이의 몰라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아이의 말하기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부모가 또 알잖아, 왜 모르는 척해, 빨리 말해봐 이렇게 밀어붙이면 아이는 더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물어보니까 또 대답해야 하나? 하고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에게 말을 시키지 말고 아이가 말하고 싶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평가형 질문을 줄이는 겁니다. 이거 뭐야? 이 공룡 이름 뭐지? 색깔이 뭐야? 이런 질문은 짧고 쉬워 보이지만 계속 반복되면 아이에게는 시험 보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엄마는 이 공룡이 밥 먹으러 가는 것 같은데 얘는 뭘 좋아할까? 이 공룡은 빠를까 느릴까? 얘가 갑자기 뛰어오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 이렇게 물으면 정답을 맞추는 느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편하게 말하면서 놀이처럼 이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일부러 살짝 틀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티라노사우루스를 들고 이거 스테고사우루스지? 라고 말해보세요.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는 가만히 있기 어렵습니다. 아니야, 티라노사우루스야. 스테고사우루스는 등에 뾰족한 거 있어. 이렇게 아이가 부모를 고쳐주는 순간 말은 훨씬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중요한 건 엄마가 맞춰봐! 하고 시키는 느낌이 아니라 아이가 내가 알려줘야겠다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이 차이가 큽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역할을 주는 겁니다. 너는 공룡 박사야. 엄마는 탐험가인데 공룡 이름을 잘 몰라. 박사님, 이 공룡은 위험한가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대답하는 아이가 아니라 설명하는 전문가가 됩니다. 이때 아이의 말은 단순한 단어 말하기를 넘어서 상황 설명, 감정 표현, 상상놀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말보다 상황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말해봐, 대답해봐 이렇게 요구하기보다 공룡이다! 도망가! 아기 공룡이 길을 잃었나봐. 누가 구해줘야 하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아이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듯이 물어볼 때보다 엄마랑 재미있게 놀다가 말이 툭툭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유아교육 전문 기관에서도 아이의 언어 발달에는 자유로운 상호작용과 놀이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즉, 말을 잘하게 만들고 싶다면 더 많이 질문하는 것보다 더 잘 놀아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이가 몰라요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 하던 말을 실제로 잃었거나 눈맞춤이 눈에 띄게 줄었거나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약해졌거나 간단한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함께 보인다면 그때는 기다리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이가 아는 것을 대답하지 않고 몰라요 라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아이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질문 방식입니다. 아이의 몰라요를 왜 말을 안 하지? 로만 보면 답답해집니다. 오늘부터 아이에게 이거 뭐야?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가 헷갈리네. 너가 알려줄래? 말하기 싫으면 엄마가 먼저 맞춰볼게. 우리 공룡 탐험하러 갈까? 아이의 말은 억지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아이의 몰라요는 말문이 닫힌 신호가 아니라 어쩌면 아이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